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요즘 뭔가 덕질 관련 컨텐츠가 많이 안 올라왔죠?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이제 시험이 가까이 오고 이러니까 공부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별로 딴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덕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틈틈이 할 수 있는 덕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웹툰은 그래도 매일매일 챙겨보는 거고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지하철 타면서 오며 가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잖아요. 저는 이제 웹툰도 굉장히 많이 보는 건 아닌가? 한 요일마다 최소 3작품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3, 7에 21이니까 최소 21작품은 보고 있네요. 근데 워낙 작품이 많아서, 그리고 유명한 것 중에서 제가 안 보고 있는 작품들도 꽤 있어요. 이제 제 취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고 보는 작가님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라기보단 그냥 저는 이런 취향의 작가님들을 좋아해요 라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 이 작가님들 작품이라면 항상 재밌다, 항상 내 취향이 맞다, 이런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은 네이버를 많이 보고 다음 중에서도 보는 게 몇 개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작가님은 완한 작가님입니다. 저는 첫 작품인 어서오세요 305호로 입덕을 했고요. 이 어서오세요 305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냐면 성소수자들의 뭐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소수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얽혔을 때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웹툰에 소개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평범하게 자라온 대한거나 김정현,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 김호모, 하나부터 열까지 정반대인 그들이 겪는 민감하고 민망한 이야기들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2008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때는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좀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 근데 이거는 그 나이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름 신선했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진중하지 않았거든요. 개그 일상물의 느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들도 보통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서 저에겐 나름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개그 자체가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림체가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작가분이 뭐 그런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작으로는 집이 없어가 있죠. 사실 이게 제가 집이 없어 같은 경우에는 안 보려고 했거든요. 처음엔 보려고 했지 당연히. 신작이 나왔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뭔가 귀신이 엮여있는 스토리더라고요. 제가 귀신 장르를 정말 못 봐요. 만약에 귀신이 무섭게 묘사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귀신 묘사가 너무 무섭게 돼 있다, 소름 끼친다. 특히 흔히들 그 막 처녀 귀신 있잖아요, 머리 길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왜냐면 그런 걸 보고 나면은 제가 잠잘 때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막 잠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력도 더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위 눌리는 꿈을 가끔 꿔도 그렇게 무섭게 안 나와요. 가위는 눌려서 막 그 옆에 막 흐릿한 그림자 허여멀거나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무섭게 느껴지는 않거든요. 항상 묘사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안 보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상상력에 제한이 있는 거야, 꿈에서도.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진짜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그런 시나리오의 묘사에 막 듣는데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근데 걔는 이제 그런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걸 좀 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그렇게 영화처럼 무섭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뭔가를 많이 보고 들어야 됩니다. 뭔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귀신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을 볼 수 있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폐가 같은 학교 기숙사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물론 그 스토리가 주는 아니지만 상처가 있는 두 아이의 성장 스토리가 주요 스토리이긴 한데 근데 귀신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 처음에 1, 2화, 3화까지는 보다가 귀신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만뒀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어제 올라온 것까지 다 봤어. 나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막 귀신 나올 때는 막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막 멀찍이 떨어뜨려서 막 다 화면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지나갔나?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최신작도 재밌더라고요. 이 작가분은 되게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그려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만화를 보다 보면 전형적인 스토리에 전형적인 캐릭터들의 그런 게 이제 되게 식상해진 시기가 왔어요, 지금. 어렸을 때는 뭐 무조건 정의로우면 정의로워야지. 사람이 착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착한 쪽을 응원하고. 근데 지금은 보면서 배댓에서 서로 독자들이 싸우게끔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전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보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말주변이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A한테 공감이 가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B가 더 공감이 가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캐릭터들이 입체적일수록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식상해지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은 꼬마비님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로 항상 이야기를 해나가세요. 그래서 19세인 만화들도 있고 주제 자체들도 약간 그런 주제들이에요. 뭐 죽음이라든지 성,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서 뭔가 100% 이해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작가님 입덕을 하게 된 거는 살인자 이응난감.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작가님 오피셜로는 살인자 이응난감이라고 합니다. 이 이응이라는 거는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나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제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스토리가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죽이고 싶어서 뭔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닌데 자꾸 뭔가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이제 이를 어떤 한 형사가 쫓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림체가 되게 심플하고 나름 아기자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스토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 자체도 4컷 만화로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 4컷짜리 만화들 안에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살인자 이응난감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죽음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고 두 번째가 S라인이고 세 번째가 미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거가 이제 연재가 완결이 났고 최근에 완결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이제 종교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렇지만 평소에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종교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한 스토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신은 정말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왜 세상엔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 걸까? 약간 그런 의문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신이 나타난다면 신은 항상 옳을까?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최근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제가 작가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S라인이었거든요. 이거는 성에 관한 생각들? 그런 거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 S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느 날 세상에 갑자기 사람들 머리 위로 빨간 선이 생긴 거예요. 근데 따라가 보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이 누군가에게 이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시뻘겋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 선은 대체 왜 있는 거고 누구랑은 연결돼 있고 누구랑은 안 연결돼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의 개수는 내가 성관계를 한 개수이고 나와 이 선이 연결돼 있는 사람은 내가 성관계를 같이 했던 사람인 거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난리가 났다. 이제 그러한 컨셉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시점은 이제 S라인이 생긴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진 시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제가 이 스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일단 컨셉 자체가 너무 신박했어. 뭐 그 안에서 스토리를 풀어나간 것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그냥 그 S라인이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신선해서, 그리고 다른 작품들보다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가장 쉬웠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서 어쨌든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말하지 않고 꺼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걸 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리고 이걸 스토리로도 잘 녹여내세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철학을 잘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철학 수업이라든지 심리학 수업 이런 것도 들을 때는 되게 재미있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작가분은 가스파드님입니다. 선천적 얼간이들이 이제 입문작인데 일상물이거든요. 그냥 재밌어요. 사실 제가 그림체를 약간 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름 제 취향이 있거든요. 그냥 그림체로만 보면은 제가 보지 않을 스타일인데, 어느 날 너무 심심해서 그냥 완결 웹툰 중에 뭐 있나 해서 봤는데 일상물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정주행 다 쫙 해버렸어. 진짜 너무 재밌고 표현력도 너무 좋으시고, 약간 보다 보면은 이게 일상물이라고? 대체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신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다 그래야 되나? 생각해보면 분명히 충분히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뭔가 굉장한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볼 때마다 웃겨요. 볼 때마다 재밌고. 약간 제가 그런 작품 중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드 프렌즈가 정주행을 정말 자주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미드 프렌즈랑 비슷해요. 정주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대사를 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 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웃는 포인트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웃음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재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주행을 해도 지겨워지지 않고 나에게 재미를 주는 작품. 이 선천적 얼간이들도 그 미드의 프렌즈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본인 어렸을 때 에피소드인데, 근데 작가분이 어렸을 때 이 캐릭터 묘사도 너무 귀엽고 해맑은데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해요. 최근에는 이제 전자오락 소대라고 다시 또 재연재를 시작하셨거든요. 오랫동안 휴재를 하고 나신 끝에. 전자오락 소대도 처음에 약간 티저 같은 거 올라왔을 때 감동받았었는데 애니메이션을 티저로 만드셨어. 전자오락 소대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꽤 탄탄한 편이어가지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이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님, 허파육. 웹툰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건 단행본을 사야 한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그걸 처음으로 느끼게 만들어주신 작가님입니다. 입덕은 여중생 A로 했어요. 여중생 A야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정도니까 사실 아이들은 즐겁다가 더 먼저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아이들은 즐겁다를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어요. 예전에 추천해줘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읽다 말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작가님 작품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고 하기 때문에 제 그때의 정서랑 별로 맞진 않았나 봐요. 아이들은 즐겁다를 한번 다시 봐볼까? 근데 이제 여중생 A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다라고 보단 인상 깊게 봤다? 공감도 많이 했고, 진짜 내가 겪었던 중학생 시절,
우리 그대로 생각나는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미래인데 중학생인 미래. 근데 이제 성격이 뭐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죠. 뭐 외향적이지도 않고 활발하지도 않고 구김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향적이고 부정적인 면들도 많고 조용하고 그래서 반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에서도 어떠한 계기로 이제 알게 된 뭐 친구라던가 이런 애들과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학생이라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요. 뭔가 과장도 없고 그렇다고 행복한 꽃밭 같은 그런 학교 생활도 아니고 그냥 보통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 이제 최근에는 오라존미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긴 하는데 또 새 작품을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별로 막 신나는 스토리는 아니죠. 뭐 소개에는 만화를 그리는 작가와 만화를 말하는 작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공 여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얼굴에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되게 컴플렉스도 많고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우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 뭔가 드러내는 일을 잘 못하는 근데 만화가로서의 실력은 좋아. 그래서 데뷔도 하고 연재도 하고 있어. 이 친구가 있고 다른 아이는 되게 예뻐. 그리고 성격도 주변에서 다 좋아해.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이 같은 만화과를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상처가 있는 애가 제안을 하죠. 너가 나인 척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정도 부탁을 한 거였는데 뭐 인터뷰 요청이었나 뭐 그런 게 들어와서 그냥 한 번만 나 대신 나가줘라 이런 부탁이었는데 근데 이걸 시작으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은 이 예쁜 애가 하게 되고 이제 얘는 그냥 앉아서 집중해서 그리는 그런 식의 생활이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둘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이 엉켜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답답해하는 댓글들도 있고 주인공들이 왜 저러나느니 저거는 잘못됐냐느니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살면서 항상 옳은 일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보다 보면 뭔가 이런 엉켜있는 관계들 뭔가 갈등이 나중에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이 상황 이런 게 생기면은 굉장히 싫었어요. 왠지 내가 그 상황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이 갈등이 풀렸으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주인공을 탓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화나 이런 거 만화 같은 거 볼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살다 보니까 관대하게 본다 그래야 되나? 다양한 시점으로 본다 그래야 되나? 말이 표현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초연한 느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캐릭터들이 입체감이 있고 다양한 면모들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나는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영상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더 준비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웹툰 작가님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취향이랑 비슷하시다면 아마 이 작품들을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재밌게 본 작품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제가 얼른 시험을 끝내서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치 화이팅!